안녕하세요. 회사 동료를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사연을 듣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수도권 대학교를 나오고 꽤 좋은 회사 경영팀에 10년 정도 근무하여 지금은 팀장이에요. 남들에 비해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며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한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사회생활과 결혼 생활은 다른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37살에 결혼을 하고 38살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1년 동안 시어머니 남편과 정말 질리도록 싸우고 또 싸웠네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싸움 끝에 도련님의 상견례 날 도련님의 결혼을 파혼시키고 저도 이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결혼에서 이혼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였고 제가 이끄는 경영팀의 팀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일할 때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일하는 센스도 뛰어났어요.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았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생겼는지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밖에서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이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깊어져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먼저 주변 사람들이나 이곳 사연을 들어보면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차이가 생겼을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전적인 것은 항상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정확히 반반 나눠서 했고 집도 남편과 제가 같이 장만하였죠. 예단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섭섭하지는 않을 만큼 준비해서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댁과 친정의 용돈이나 경조사비도 똑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과 친정 둘 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 상태인데 저희 쪽은 어머니가 떡집을 크게 하셔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지만 시어머니는 딱히 일하시지 않고 형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이 매달 드리는 용돈만으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시댁에 반드시 용돈을 매달 드려야 한다길래 그럼 저도 친정에 그만큼의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 이에 불만 없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에 너무 계산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시댁에는 용돈을 많이 드리고 친정에는 용돈을 적게 드리는 이유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는 후배도 보았고 처음부터 확실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만 살다가 나중에 서로에게 크게 상처 주는 부부도 봐서 일부러 돈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 역시 매달 동등하게 내고 남편도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 또한 당번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 전부터 부부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의 합의점을 찾아 우리의 생활 규칙을 완벽히 정한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행진할 때 이 남자와 앞으로 살 날이 너무 기대되었고 설레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도 남편과 저는 그저 행복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먼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을 마치면 친정에서 먼저 1박을 하고 시댁으로 넘어가 1박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분명히 그때 두 분 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먼저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오늘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인데 왜 집에 안 오냐고 하시길래 친정에서 먼저 1박을 하고 이바지 음식을 받아서 내일 시댁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면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그때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원래 결혼하면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며 음식도 이미 다 해놨고 친정과 시댁이 멀지 않으니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정의 짐도 다 푼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시간도 늦었으니 내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그냥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기분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가서 남편과 제가 잘 말씀드리면 되겠지 싶어 따로 다시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준비해주신 이바지 음식을 받아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제게 뚱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제야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뭐든지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여야 하는데 어떻게 신혼여행 후에 시댁에 먼저 올 생각을 안 하고 친정부터 가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니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해. 에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실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시댁이 먼저야. 엄마, 요새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꼰대 소리 듣는다고요. 요새는 시댁도 처가댁도 공평하게 해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지금 우리 현수보다 나이 많고 팀장이라고 현수 조종해서 시댁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네가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현수는 너의 남편이야. 너네 집의 가장이라고. 엄마, 나보다 우리 와이프가 돈 더 잘 벌어.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미진이 누나라고.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안 사람한테 누나가 뭐니 누나가. 이제는 안 사람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네 집의 가장은 너야. 네가 돈을 더 적게 벌어도 그래도 넌 이 집의 장남이자 가장이라고. 그리고 미진이 너도 이제 현수라고 하지 말고 꼬박꼬박 현수 씨라고 존칭 써. 남편은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열심히 제 편에서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이 달갑게 들리지도 않았고 평소 같았으면 조목조목 따지고 대판 싸웠겠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오는 자리이고 남편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이바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야지 업체에다가 사는 게 어딨냐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떡집 때문에 바쁘셔서 직접 요리를 못 하시긴 했지만 이바지 음식으로 유명한 업체에다가 비싼 돈 들여서 일부러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잘 막아줘서 그냥 꾹 참으며 아주 불편하게 시댁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공동 생활비도 동등하게 내고 집안일도 같이 하며 나름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후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 하기로 하고 먼저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다 하고 싶었지만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밀키트를 사서 상을 차렸어요. 상이 얼추 차려지니 도련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시어머니와 형님만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다가 부엌에 있던 밀키트 포장지를 보시고서는 사람을 초대했으면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지 무슨 밀키트를 쓰냐며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요새는 밀키트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장보고 음식을 만드냐고 하며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는 젊을 때 애도 보고 어른도 모시고 요리도 직접 다 해다가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일단 배고프니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정말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원래 오늘 설거지 당번이 남편이었으나 집들이 때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을 옮기고 남편이 설거지를 먼저 시작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현수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지금 설거지를 한다고? 네 마누라가 있는데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엄마, 당연히 우리 집이니까 내가 설거지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원래 내가 설거지 당번인 날이야. 뭐? 설거지 당번? 원래 돈 버는 남자는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얼른 고무장갑 벗어. 그리고 미진이 네가 해, 네가. 어머니,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현수랑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현수는 왜 설거지를 하면 안 되고 제가 다 해야 해요? 우리 집인데 당연히 우리 같이 설거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원래 설거지는 당연히 며느리가 하는 거다. 며느리가. 얼른 네가 해. 그리고 지금 나이 많다고 유세니? 네 남편한테 현수가 뭐니 현수가? 현수 씨라고 불러.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냥 가서 누나랑 앉아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내가. 누나, 얼른 엄마 좀 데리고 가.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에 이끌려 부엌에서 나갔어요. 저와 남편 둘이 같이 설거지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설거지하면서도 자꾸 제 눈치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제 편에 있는 것이 보이니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니 밖이 벌써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가셨으면 싶은데 일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어머니, 밖에 어두워졌는데 언제 집에 가실 거예요? 내일 월요일이라 저희도 이제 좀 쉬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요. 집에 가기는 뭘 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지. 설마 집들이에 초대해놓고 잠도 안 재워주고 보내려고? 엄마, 오늘 자고 가는 거야? 집에 내일 아침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괜찮겠어? 나는 엄마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거 좋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 불편할까봐 걱정되네. 난 여기도 편해. 내 아들 집이 내 집이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집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기본 밑반찬은 있어야지 그것도 없니? 도대체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일 아침은 그냥 간단히 라면을 먹던가 하고 얘 며느리야. 집에서 편하게 입을 옷 좀 줘봐라. 시어머니와 형님은 집에 갈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데리고 큰 방으로 갔어요. 그냥 오늘은 집에 가시라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엄마인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하며 오늘 하루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오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때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맥주를 드시며 TV의 볼륨을 높여서 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끄러워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네요.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와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바로 출근하니? 밥은? 현수 아침은 안 먹이니? 저희 평일에는 서로 바빠서 아침은 집에서 먹지 않고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어요. 차리고 치우고 하면 회사 늦어서요. 뭐? 남편이 일하는데 따뜻한 밥을 집에서 먹여야지.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편의점 음식을 왜 사서 먹여?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일해요. 제가 유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서 제가 현수 씨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와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매일 현수 씨 밥까지 챙겨줘야 해요? 누나,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언제 아침밥 달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어제부터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구박하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더는 좋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도 나오고 우리는 같이 차에 타서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오늘은 남편과 말하기도 싫고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엄마한테 말 좀 이쁘게 해줄 순 없어? 엄마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솔직히 엄마 세대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왔잖아. 내가 평소에 잘할 테니까 엄마 앞에서만 엄마 뜻에 따르면서 생활하자. 나 우리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싫어. 나랑 어머니랑 싸우는 게 다 내 잘못이니? 그리고 너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와 가정을 이룬 부부이기도 해. 그동안은 어머니 아들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바뀌었다고. 게다가 어머니 앞에서는 설거지고 집안일이고 다 내 차지면 우리가 결혼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정했던 우리 부부의 생활 규칙은 뭐가 되니? 이 규칙만은 절대 깨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깨진다는 게 말이 돼? 규칙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깨질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앞에서 설거지하고 집안일 더 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막말로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져야 속이 시원해? 나 솔직히 설거지 더 할 수 있고 집안일도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설거지 횟수, 집안일의 비중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동등하게 같이 일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며느리니까 아침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너는 남편이니까 아침밥 얻어먹어야 하고 설거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인드가 너무 싫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시는 것도 너무 싫다고. 그냥 대충 네네 하고 좋게 넘어갈 수는 없어?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일로 누나랑 엄마랑 다퉈야 할 텐데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한 번, 두 번 대충 네네 하고 넘어가면 당장은 조용하겠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너야 편하겠지만 나는 절대 그리 못해. 그리고 내 성격상 분명히 언젠간 크게 폭발하고 말 거야. 그래서 애초에 그러기 전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거야. 남편과 저는 서로의 생각의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사에 도착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거래처가 오전부터 방문해서 회의실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제가 도무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무시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무사히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가니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회의실에 있는 동안 제 자리에 전화가 쉬지 않고 계속 울려서 사장님이 받아보니 제 시어머니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 계셨다면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집안일을 회사로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며 한 소리 들었네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는 내가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니?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는 도대체 여자가 돼서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지 방은 개판이지. 서랍도 아주 엉망진창이더라.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도대체 우리 현수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것인지 현수 아내로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 겨우 그거 따지시려고 그렇게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집에 계셔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겨우? 현수 먹는 것인데 제대로 챙겨야지. 안 그래도 너네 집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 지금 집에 간다. 우리 현수 굶기지 말고 잘 먹여라. 알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현수 씨의 엄마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현수 씨가 아기도 아니고 제가 왜 밥을 먹여줘야 합니까? 어른인데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죠. 그리고 지금 회사라서 더는 전화 못 받습니다. 회사로 더 전화하시면 어머님의 귀하신 아드님도 곤란해질 테니 그리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던 말 다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일하려는데 남편과 같이 한 사무실에 있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날 잠도 못 잤고 일은 많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주 주말이 되어 친정에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밀키트로 음식을 대신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밑반찬을 한가득 챙겨오셨더라고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도 1박을 하고 갔으니 친정엄마도 1박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그냥 여기보다 집이 편하다며 집에 가버리셨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엄마가 가자마자 시부모님이랑 형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고 친정엄마는 딸 집에 처음 왔는데 주무시지도 못하냐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무 유치한 논리인 거 아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완전 어이없어 하는데 그 뒤로 하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남편 말이 저와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이니 덜 불편하겠지만 남편과 저희 엄마는 성별이 다르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같이 자는 것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더 말하면 진짜 제대로 싸우고 이혼 도장을 찍을 것만 같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감정이 좀 진정돼서 다시 말해볼까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잘 일이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에 더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네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어색하고 서먹하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니 서운한 감정이 누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그냥저냥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 정확히 집에서 1시간 거리라 그냥 다녀만 오려다가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 시댁, 친정 모두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오기로 했답니다. 친정은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시댁은 차례를 지내기에 음식 장만으로 할 일이 많아 먼저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할 것이 많다며 오자마자 제게 앞치마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나름 차려입고 갔는데 왔냐는 인사도 없이 일꾼이 온 것처럼 앞치마부터 건네니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일단 저는 앞치마를 받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갔고 남편도 같이 돕는다고 부엌에 따라 들어왔답니다. 현수야, 너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 부엌에는 왜 와? 가서 TV 보고 좀 쉬어. 이럴 때나 쉬지 언제 쉬니? 그리고 미진이는 여기 와서 전 좀 부쳐라. 어머니가 자꾸 잊으시는 것 같은데 저랑 현수랑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해요. 아시죠? 그래도 너는 팀장이니까 좀 자유롭잖아. 그리고 남편한테 현수가 뭐니 현수가. 현수 씨 아니면 여보라고 똑바로 지칭해라. 왜? 전 부치기 싫으니? 이깟 전 부치는 게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싫은 티를 팍팍 내? 나이 많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차례상 음식 장만은 다 며느리들이 하는 거야.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지를 않았으니 알 리가 있나?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하는데 남편한테는 쉬라 그러고 저한테만 부침개 부치고 음식 장만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부엌에 있으면 제가 곤란해질 것 같다며 도련님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과자를 먹고 놀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며느리라는 죄로 혼자 전을 다 부쳤네요. 그러고 잠시 쉬려는데 이번에는 친척들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오셨으니 저녁상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남편에게 상을 피고 수저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남편은 친척들에게 잡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느라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또 저 혼자 상을 피고 수저도 놓고 음식도 놓고 하며 상을 차렸답니다. 상을 다 차리고 저도 뒤늦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친척 어르신이 물 좀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물 정도는 남편이 좀 움직여서 갖다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친척들 사이에 딱 앉아서 열심히 밥만 먹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얼른 가져오라고 하고 친척들도 다들 절 쳐다보시고 계시길래 저는 밥을 먹으려다가 다시 내려놓고 물과 컵을 가져왔답니다. 그다지 기분 좋지 않게 식사가 마쳐지고 나서 친척들은 그냥 상 뒤로 빠져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 있으려니 시모가 얼른 상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재촉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설거지는 같이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알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친척들 다 계시는데 장남이 모양 빠지게 무슨 설거지냐며 차라리 시어머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한테 그럼 그러시라고 말하려다가 친척들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했네요. 저의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명절의 첫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친척들과 남편, 도련님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뒤 친척들이 가시길래 저도 친정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집 벨을 눌러서 나가보니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동서가 과일과 한우를 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어제부터 음식 장만하느라 피곤함에 지친 저와는 달리 딱 봐도 화사하고 어리고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뻤어요. 어차피 다음 주 상견례 때 볼 건데 왜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않고 기특하기도 하지. 지금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이네. 온 김에 밥 좀 먹고 가. 미진아, 네 예비동서 왔으니 같이 밥 먹게 상 좀 차리자. 시어머니는 저를 콕 집어서 상을 차리자고 하며 부엌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예비동서도 돕는다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옷 버린다고 안 된다며 거실로 나가서 진수랑 현수랑 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첫 명절이라고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제게는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져주시더니 예비 동서한테는 한사코 쉬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묘하게 상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상을 정리하고 저와 남편이 설거지하려는데 예비 동서가 설거지는 자신이 하겠다고 왔습니다. 아가야, 넌 아직 손님인데 뭘 자꾸 도우려고 하니? 설거지는 네 형님이나 시키고 너는 이리 와서 거실에서 과일이나 먹자. 현수 너도 우리 집 가장이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야. 부엌에 얼쩡거리지 말고 여기 앉아. 그리고 미진아,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예비 동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고 저는 과일을 내왔어요. 과일을 깎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동서는 도련님보다 4살이 어리고 부모님의 사업이 잘 돼서 집이 꽤 부유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혼수와 예단을 아주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잘 살고 나이도 어리고 예쁜 예비 동서가 오니 집안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다들 예비 동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과 소외감이 느껴지며 괜히 서글퍼져서 부엌에가 혼자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를 했답니다. 다 마치고 나니 예비 동서가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때 보자고 인사를 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였어요. 이제는 진짜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으니 이번에는 형님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왜? 벌써 가게? 현수나도 명절 때 봐야지 벌써 가면 되니? 너도 좀 같이 어울리다가 천천히 가. 어차피 친정도 가깝잖아. 친정은 차례도 지내지 않는데 좀 더 있어. 형님도 친정에 오셨는데 저도 친정에 가야죠. 친정엄마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출발해도 어둑해져서 도착할 텐데 이제는 가야죠. 그래도 첫 명절이잖니? 그리고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친정보다는 시댁이다. 나는 옛날에 명절 때 친정 아예 가지도 못했어. 지금은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짐을 챙겨서 그냥 인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야, 그래도 첫 명절인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냥 나와야겠냐? 그냥 1시간 정도만 더 있다가 나가도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1시간? 1시간이 2시간 되고 그러다가 시댁에서 명절 다 지내고 친정도 못 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너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 하나 없이 딱딱 반반이냐? 하여튼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한다니까? 나 원래 이러는 거 몰랐어?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봐. 네가 우리 집 갔는데 엄마가 너 가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서 설거지 시키고 요리하라고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있겠니? 내 생각엔 네가 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와 남편은 친정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싸웠어요. 친정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있던 일을 말하려던 찰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더라고요. 너는 큰며느리라는 애가 첫 명절인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면 되겠냐? 심지어 현수 누나도 집에 왔는데 명절에 네 형님이랑 다 같이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하면 좀 좋아.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사람 아니니까 친정에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회사의 팀장이라고. 어머니, 제가 명절에 제 엄마를 보러 가겠다는데 그게 어머니께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요? 제가 시댁에 들리지 않고 친정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제 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심지어 형님은 친정에 왔는데 저는 친정에 아직 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친정에서 시어미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지금 당장 와, 당장. 출가 외인이 어디서 명절 때 친정을 가고 있어? 그리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같아? 출가 외인은 예전에나 있던 말이죠.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돈도 같이 버는 이 시대에 출가 외인 타령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는 술 드시고 제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술 취한 어머니의 주정을 딸은 들어드릴 수 있어도 며느리인 저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전 제 할 말을 다하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살겠다며 하소연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저와 엄마는 남편과 같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을 친정엄마가 다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사돈,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랑 동년배이신데 어쩜 그렇게 사고가 꽉 막혀 있으신지.
6.25 전쟁까지 겪으신 제 시어머니보다 더 꽉 막히셨네요. 정말 제가 저희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낸 것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일단 지금은 술 취하신 것 같으니 전화 끊으시고 더는 추태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엄마는 술 취한 시어머니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바로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남편이 받으려 했지만 제가 지금 전화를 받으면 바로 이혼이라고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았던 명절이 지났답니다. 명절이 지나고 오랜만에 출근한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회사 문 앞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 회사 경영팀에서 일하니 들어가겠다 하고 회사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1층으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왜 명절 때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고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저와 남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가세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이게 회사까지 쫓아올 만큼 중대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하는데 회사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라도 쫓아가야지. 2년이 일만 해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퇴근하고 우리 집 와서 며느리 도리 좀 배워라. 이번 주에 진수 상견례도 있고 네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진수 처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려면 너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엄마, 그만 좀 해.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제발 그냥 집에 가. 엄마 아들, 이 회사에서 잘리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시어머니는 집으로 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바로 사장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셨고 제발 집안의 일을 회사에까지 끌고 오지 말라며 엄청나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은 연휴 끝난 후라 정신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더 정신없고 쪽팔려서 대충 급한 일만 마무리 짓고 저와 남편은 도망치듯이 퇴근을 했네요. 퇴근하며 남편은 내게 그냥 적당히 노인네 기분 좀 맞춰줄 순 없냐고 뭐라고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화가 나 크게 싸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고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으며 남남처럼 생활했네요. 그리고 도련님의 상견례 날이 왔어요. 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단비 2억에 고급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넉넉한 예단과 혼수에 너무 좋아했고 상견례장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생 어머니가 저한테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잘해주세요.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니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야 하고 명절 때도 형님은 친정에 왔지만 저는 친정에 가면 안 된다고 하시고 맞벌이여도 남편 밥은 챙겨야 하고 남편한테는 설거지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세요. 예, 너는 왜 그런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사돈, 우리 집 맏며느리가 원래 이렇게 장난을 잘 쳐요. 장난 아닌데요? 매번 그러셨잖아요. 동서도 저번에 명절 때 집에 못 가고 있는 거 다 봤죠? 설거지도 제 남편한테는 하나도 안 시키고 저 혼자 다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 집으로 시집 오면 그게 동서의 미래 모습이에요. 이제 명절 때는 친정에 갈 생각 마시고 주야 장천 설거지만 하셔야 할 겁니다. 사돈, 아니에요. 설마 제가 그렇겠어요? 제가 맏며느리한테는 그래도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요. 명절날 아주 칼같이 보내겠습니다. 원한다면 설과 추석 번갈아 가면서 와도 돼요. 맏며느리는 일만 해서 뭘 잘 몰라서 제가 가르친다고 그런 거고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럴 거예요. 저와는 다르게 둘째 며느리가 넉넉하게 예단과 혼수 준비해 가서 그러신가 보죠? 우리 시어머니는 예단으로 며느리를 차별하는 그런 분이셨네요. 저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런 차별 대우 받고서는 이 집 큰며느리로 못 있겠네요.
죄송하지만 이제 며느리 노릇 못 해먹겠어요. 그쪽도 저처럼 고생하기 싫으면 얼른 도망치세요. 남편이 좋아도 시어머니 자리가 별로면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저의 폭탄 발언에 예비 동서 가족의 표정이 굳어지고 시어머니는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예비 동서의 부모님은 이 결혼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너는 동생 상견례 자리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진짜 독종이다, 독종. 이혼하자, 이혼해.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어머니, 도무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저는 며느리 자리 사표 내고 이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혼수랑 예단이었는데 네가 다 망쳤어. 이제 어쩔 거야? 어찌할 것이냐고. 얼른 따라가서 아니라고 말해. 아주머니, 내가 그동안 아주머니한테 당한 것들을 그대로 다 말한 것뿐인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저는 그 길로 나가서 신혼집에서 짐을 다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게 괜히 결혼해서 눈치 보고 구박대기로 사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팠는데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이혼이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리 말해주시니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월요일 회사에 가니 남편이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회의실로 불러서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은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이냐고 남들 다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설거지 몇 번 더 하고 시댁에 오래 있겠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엄격하게 며느리 도리 강요하면서 자기 아들은 집안일 하나 못하게 하고 내가 예단비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벌써 대놓고 차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차별 대우받으면서 못 산다고. 그렇지 않아도 네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고 나가서 진수 파혼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너도 꼭 이렇게 이혼까지 해야 해? 잘 됐네. 도련님 파혼시킨 마당에 내가 이제 시댁에 가면 나는 천덕꾸러기일 텐데 나는 더는 그렇게 못 살아. 이혼해. 우리는 회사 회의실에서 대판 싸우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 회사에 와서 저를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회사에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었답니다. 반면 저는 이혼 후 여전히 경영팀 팀장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잘 대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도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결혼 전 남편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현명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고 말았네요. 물론 저도 무조건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융통성 있고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했는데 제 성격상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저의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조건 없는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 시어머니와 처음에는 제 편인 듯 했지만 결국엔 어머니의 뜻에 수긍했던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이 정리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네요. 생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전까지 저는 평소와 같이 열심히 회사 생활하며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